안녕하세요. 기능이야기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가장 완벽한 치매를 막고 고치는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암 환자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당뇨 환자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기타 만성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환자분들 교육을 위해서, 저희 병원 환자분들 교육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편이고요. 지난번에 그 4편,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것에 하나만 알면은 치매를 막고 고치기 쉬워진다고 하는 그 치매 관련 영상 4편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슬라이드가 이제 치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포도당 대사,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뇌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뇌세포가 굶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 숫자가 줄어들게 돼서 이제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 기능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먹어가지고는 뇌세포가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계속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톤 대사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잘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케톤을 이용해서 뇌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먹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편으로 이어서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실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 책을 조금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교육시키는 그 식사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 해서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식사법이 뇌 리셋 케톤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저탄수화물 케톤식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MCT 오일을 하루에 30에서 60g 먹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메가3를 2에서 4g 정도 먹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MCT 오일을 먼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해보면은 MCT 오일은 한 30에서 60g을 매일 드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식사 중간에 그 소주잔이나 숟가락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MCT 오일은 미디엄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세 지방산이죠. 그래서 MCT 오일은 이런 코코넛 오일을 농축시켜 가지고 코코넛 오일 중에서 탄소가 8개, 10개 들어있는 그 카프릴릭 액시드, 카프릭 액시드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MCT 오일을 구하셔 가지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급적 C8번 탄소 8개인 카프릴릭 액시드가 많은 제품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을 잘 골라서 선정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메가3를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캡슐 무게를 뺀 DHA, EPA 기준으로 한 2에서 4g 정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1g이라면은 두 알에 뭐 1000ml 정도 된다고 하면은 최소 이제 4알에서 많게는 8알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 기준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캡슐 무게는 빼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캡슐 무게를 뺀 DHA, EPA 순수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4세대 오메가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뭐 1세대, 2세대, 뭐 3세대하고 4세대까지 나와 있고 4세대가 이제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뭐 2세대에 그 2세대에 비해서는 뭐 한 3배 정도 흡수율이 뭐 높다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세대에 비해서는 뭐 2.4배 정도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셔서 이런 4세대 오메가3를 구매하셔가지고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4세대도 좀 안내를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저탄수화물 케톤 식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탄수화물 케톤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 음식을 아예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가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밀가루 음식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빵, 면, 튀김, 과자, 피자, 햄버거, 와플, 팬케이크, 떡 등등 다양한 그런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음식이 있죠. 그리고 뭐 커피,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점 가가지고 디저트로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런 떡도 이제 밀가루, 뭐 쌀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곡물을 갈아서 만든 것은 엄청나게 많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밥도 뭐 오뎅이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밀가루. 그리고 이제 단무지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이런 밥이 생각보다 김밥에 양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면을 먹지 않는다. 밀가루 끊으셔야 되고, 밀가루 면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면을 다 끊으셔야 돼요. 라면, 우동, 짜장면, 국수, 쌀국수, 뭐 메밀국수, 냉면, 파스타, 스파게티 등등 다 끊으셔야지 됩니다. 참 맛있잖아요. 예. 먹방에도 자주 나오는 음식들인데 치매가 있거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뇌에서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한테는 이런 것들이 혈당만 올라가고 사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간식은 딱 정해진 식사만 딱 정해진 대로 드시는 거고요. 간식은 가급적 먹지 않고요. 그래도 먹어야겠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생견과류를 소량씩 뭐 한 줌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 호두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호두 잣, 그 다음에, 마카다미아, 뭐, 그 다음에, 밤이 있는데 밤을 쪄서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견과류를 소량씩 드시는 거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호두입니다. 호두. 그리고 네 번째는 설탕은 아예 먹지 않는다. 예. 설탕, 각설탕, 흑설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믹스 커피에도 설탕이 잔뜩 들어 있고요. 액상과당 이런 거. 그럼 커피는 가급적 블랙 커피로 드시고 가급적 유기농, 약배전, 그 쓴맛이 나지 않는 약하게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드립해서 MCT 오일하고 기버터를 추가해서 만든 방탄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에 있는 그런 시럽, 그리고 이런 설탕, 그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음료수에도 이런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단맛이 나는 그런 음료수들 피하셔야 됩니다. 스포츠 음료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 수박,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멜론, 파파야, 키위 등등 먹지 않고요. 굳이 과일을 먹는다면은 이제 블루베리, 이 베리류나 토마토, 레몬류 이런 거는 소량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과일은 아보카도, 올리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맛있는 과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혈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쌀, 밀, 현미, 보리, 오트밀, 귀리, 퀴노아, 카무트 등등 가급적 먹지 않는다. 이런 밥은 안 됩니다. 잡곡도 안 됩니다. 현미도 안 됩니다. 안 먹을 수 있으면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한두 숟갈 정도 소량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목표하는 혈당이, 거의 식후 혈당이 100 근처까지 가야지 되고,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가 한 5.1 이하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소량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있어요. 감자, 고구마, 옥수, 찐밤 이런 것들도 혈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의 그런 잎채소를 많이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십자가 채소, 이제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그 외에도 이제 양상추, 이자벨 상추, 곤약, 우엉, 버섯, 견과류, 연근, 양파, 당근, 마늘, 뭐 그린 바나나 이런 것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도 적기 때문에 양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매 끼니에 한 200g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골국, 뭐 방탄커피, 계란, 치즈, 기버터, 견과류, 육류, 생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은 좀 중금속 노출이 많을 수 있으니 큰 생선은 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진 마시고요. 단백질은 적당히 뭐 손바닥 한두 개 정도만, 하나 정도만 드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찌거나 삶아서 먹어야지 이거를 굽거나 튀겨서 먹으면은 당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걀이나 메추리알은 특별히 개수 제한 없이 반숙으로 삶아서 충분히 드시면 되겠고요. 유제품은 추천하진 않지만 이제 유기농 기버터는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기름으로 이제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기버터,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참기름 등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견과류는 이제 호두잡, 피스타치오, 생밤,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겠고요. 생선은 잘 피하시고 과일 중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아까도 나왔었죠. 다크 초콜릿도 뭐 드실 수는 있는데 요즘에 그 카드미움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런 중금속이 많으니까 다크 초콜릿을 많이 드시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안전한 감미료로는 이제 스테비아, 그다음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자일리톨 이런 건 이제 소량씩 쓸 수 있겠고요. 피해야 할 그 인공 감미료들 있잖아요. 아스파탐,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아가베 시럽, 과일 주스 농축액, 과일청, 보리 엿기름, 라이스 시럽, 엿당, 옥수수 시럽, 카라멜 이런 인공 감미료들은 꼭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식물성 기름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GMO이면서 오메가6가 많은 기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마가린 이런 등등은 그 화학 처리된 기름이고 오메가3가 많고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기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름은 피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아보카도, 뭐 MCT 오일,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뭐 그렇게 뭐 지나치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위산이 낮다면은 위산을 적절하게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상태를 꼭 혈액 검사나 내시경 상태로 검사를 해보시고 위산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위산을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 효소제도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감식초나 초마늘 먹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두부, 낫또, 삶은 콩, 된장, 청국장 이런 거는 유전자 조작 콩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국산 콩으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탄수화물 이제 지방 비율은 탄수화물은 5에서 10%, 단백질은 2에서 25%, 지방이 70%입니다. 지방을 왕창 먹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해조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김, 미역, 다시마, 톳 등은 소량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많이 먹으면은 중금속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술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커피는 유기농 원두 방탄커피로 드시고 로스팅해서 쓴맛이 나는 정도는 당독소가 많아서 안 좋고요. 유기농 원두가 아닌 경우에는 곰팡이 독소가 있어서 치매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커피, 믹스 커피 당연히 안 되고요. 유기농 녹차 열심히 마시고요. 충분한 수분과 염분도 섭취를 하고 가급적 친환경 유기농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식사를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최대한 피하고 배달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 음식에 그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비스페놀 A 같은 경우가 이제 치매나 이런 뇌 건강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키토플루나 키토래시라고 해서 이제 몸살이나 이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몸살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좀 먹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면은 그리고 MCT 오일을 중간에 보충을 해주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요런 게 생겼다. 몸살이나 그 발진 같은 게 생겼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 저탄수화물 식이를 잘 하시고요. MCT 오일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요 30에서 60g C8번이 많이 들어있는 C8 맥스 MCT 오일을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메가3는 한 DHA, EPA 기준으로 2에서 4g, 가능하면 4세대, 흡수율이 좋은 4세대 오메가3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요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MCT 오일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는데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 먹고 간식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저녁을 7시에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 7시가 되면 12시간 공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뭐 먹지 말란 얘기죠.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꼭 지켜야지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닥터 까막눈 원장님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일주일에 2번,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12시, 20시간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20시간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침,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에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한 2시 정도에 드시게 되면은 저녁에 9시에 이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 7시가 되면 12시간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20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시 정도의 점심을 드시게 되면은 12시간 공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오전에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20시간 금식을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저탄수화물 내 리셋 케톤식이 효과를 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 금식하는 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침을 걸러보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16대 8을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에 먹어서 10시에 아침을 먹고 마지막 식사는 6시에 끝내는 방법이죠.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헐적으로 뭐 짧게는 일주일, 조금 길게 한다면 2주 이렇게 하고 다시 12시간 공복이나 일주일에 2번 하는 20시간 공복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한 1, 2주일 정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뇌 리셋 케톤식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5일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잡고 제대로 한번 내가 단식의 효과를 보겠다 하면은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5일 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아, 저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낯설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내가 음식을 희한하게 먹고 있었구나. 건강하지 않게 몸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사 방법을 전에는 이제 양배추 식사법이다. 그리고 이런 암, 당뇨, 고지혈증, 비만 한꺼번에 받는 해결하는 식사법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먹는 스타일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잎채소를 한 200g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올리브 오일에 소금을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첫 번째 이 잎채소를 먼저 다 먹습니다. 요거 먹기 전까지 다른 거 먹지 않거든요.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양배추나 잎채소, 아까 십자가 채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조금 먹고요. 단백질, 삶은 고기, 삶은 계란, 삶은 두부, 뭐 낫또,
뭐 된장, 청국장, 뭐 멸치, 장조림 등등을 조금 먹고요. 그리고 나서 밥은 진짜 소량 한두 숟갈이랑 이제 나물 반찬이랑 해서 디저트처럼 먹고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3번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먼저 다른 거 절대 먹지 말고 요거 먼저 첫 번째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정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씹어야지 돼서 그거를 올리브 오일에다 소금을 섞어 가지고 또는 MCT 오일에다가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계란, 두부 등등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MCT 오일을 이 식사 한 절반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술잔에다가 한 20cc 정도, 많게는 30cc 정도 채워가지고 약주 먹듯이 한 잔 먹습니다. 그럼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네, 포만감도 들고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낫또도 열심히 하루에 한 50g 국산콩으로 먹고요. 그리고 이제 나물 반찬도 조금 먹는데 간혹 이제 이 낫또를 이제 밥에 섞어서 먹는데 지금 이게 치매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한 숟갈을 먹거나 거의 안 드셔야지 돼요. 네.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먹겠다고 하면은 소량 드시고 먹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거의 마지막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법 주의사항은 밥을 먼저 퍼서 절대 밥상에 놓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스식으로 양배추하고 채소랑 올리브오일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나물과 소량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50회 이상 씹어야지 되고요. 한 번 씹을 때 한 1분 가까이 씹고요.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 가지셔야 되고요. 생 양배추는 한 6분의 1 조각 200g 정도 드시면 되고 양배추 빼고 다른 야채나 이런 것들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걱정인 사람은 요오드를 그냥 보충해서 드시면 되고요. 양배추 먹는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해산물은 중금속이 있으니까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올리브 오일은 가급적 뿌려서 먹지 말고요. 소금해서 이제 기름장처럼 만들어서 찍어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쌀은 아예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소량만 진짜 한 숟갈 정도 소량만 드시고요. 단백질은 이제 찌거나 삶아서 흰쌀, 흰밀가루, 설탕, 과일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간식 안 된다고 그랬죠. 양배추, 견과류는 이제 간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법이 기본이 되고요. 뭐 저대로 매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조정을 해서 드시면 되고 절대 혈당이 안 올라가게끔 가급적 식후 혈당이 100 이상 안 올라가게끔 식사 패턴을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중금속하고 환경오염이 있으면은 특히 수은납, 알루미늄, 카드뮴 같은 게 있으면은 꼭 반드시 해독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고요. 혈관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은 그 치료를 해서 낮추셔야 되겠고, 그리고 혈액 순환이 안 좋은 상태라면은 동맥경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해서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영양소 보충, 뭐 오메가3, 아까 A, B, C, D, E, K2, 코큐텐 등등을 알맞게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과 부신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요거를 확인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원장이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음식 소개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방탄커피입니다. 이렇게 MCT 오일하고 기버터를 넣어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유기농 로스팅을 약하게 한 원두를 드립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양배추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잎채소나 이런 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 감바스입니다. 감바스. 감바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기 올리브 오일 있는 거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자주 해주는 음식이 이 감바스이고 그 앞에는 항상 잎채소가 같이 딸려서 먹고 있습니다. 감바스는 이렇게 뭐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이제 토마토도 있고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새우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요런 음식을 자주 해서 드시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드시면은 좋으실 것입니다. 또 추천하는 거는 올리브 오일에 그 통두부 구이를 해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 베이스에다가 소금, 뭐, 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구워서 드시면은 상당히 이것도 단백질하고 기름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반찬거리가 되니까요. 이것도 꼭 드시면은, 어,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귀찮으면은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하고 이제 지방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샤브샤브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국물은 많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샐러드를 잎채소에다가 반숙으로 한 계란을 넣고 낫또를 섞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올리브 드레싱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잎채소, 이런 올리브 오일에다 찍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고기는 이렇게 수육으로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심, 샤브샤브용 목심 같은 거를 다른 야채와 함께 그냥 쪄가지고 이런 올리브 오일 소스에다가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해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좀 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만 골라서 드셨던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러한 가장 완벽한 식사법을 잘 익히셔가지고 치매를 막고 고치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 식사법은 기본으로 하시고 중금속하고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기능의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 영양치료나 수액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치매나 치매 전 단계 등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엔 또 치매와 그 갑상선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